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이곳 선미촌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전주시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인데 이쪽에 페미니즘 예술제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데서 홍보가 많이 돼 있어서 이제 전시도 보고 체험도 하려고 왔습니다. 그 전에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계셨어요? 네, 이쪽이 그 약간 퇴폐업소, 성매매 업소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술촌으로 바뀌어가지고 예술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주 와요. 저는 사실 자주 와서 서점도 가고 뭐 전시도 상시 전시도 하고 있어서 자주 찾아옵니다. 과거의 분위기가 아직은 남아있잖아요. 여성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조금 불편합니다. 아직 그렇게 이렇게 뭐 매매가 붙어 있고 임대가 붙어 있는 그런 걸 보면은 좀 마음도 안 좋고 좀 기분도 썩 좋지 않은데 그래도 많이 바뀌고 있어서 조금은 여성으로서 조금 자부심을 갖고 예술인으로 더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도 좀 말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곳 좀 이렇게 걸어오셨잖아요. 네네. 이곳 뭐 예술제도 열리기도 합니다만 성매매 집결지로 알려진 이곳 선미촌. 네. 예. 어떤 느낌이세요? 현재 이렇게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지지와 응원을 하고 있고요. 여성의 성매매가 본인의 의사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해요. 경제적으로 처음 발을 디뎠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충분히 자기가 이제 나가고 싶음에도 나갈 수 없는 상황까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절대로 이루어져선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게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는 정말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지금 바뀌었거든요. 바뀌었지만 아직도 좀 뭔가 부족한 느낌도 사실 남아 있어요. 그대로의 모습이 또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이곳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시민으로서? 전주에 예술의 거리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성퇴폐 업소 또는 이제 성매매 업소가 그렇게 예술의 거리로 변모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 크게 생각을 하고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한옥마을 및 동물원 말고는 보통 관광객들이 맛집 투어를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또 다른 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공간은 네네. 성매매 업소였던 공간이고요. 성매매 업소였던 공간을 성평등 전주라고 하는 성평등 활동의 공간으로 바꿔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성착취의 공간을 인권과 성평등의 공간으로 변화시킨 거죠.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여기 성평등 전주에서 일하고 있는 오수연 팀장입니다. 예. 그러면 사실 지금 저희가 뭐 선미촌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명칭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선미촌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제는 성평등한 활동의 공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이뤄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사람들이 상상만 했었지 가능한가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를 보여준 사례고요. 국내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상을 실현시키는 일을 지금 해내고 있는 거죠. 사실 성매매 집결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 선미촌,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성평등 전주, 이 건물은 그럼 지금 리모델링을 한 건가요? 어떤 역할들을 하세요? 여기 성평등 전주는 성평등 활동을 위한 입주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 시민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또 협동조합이거나 이런 공간들이 입주해서 공간을 운영하고, 그러니까 작은 조직들한테 사무실을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커뮤니티 공간은 평상시에는 카페로 이용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홀로도 활용되고 있어요. 노송동 마을 주민 대표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마을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5년쯤 살았어요. 1984년부터 살았으니까요. 제가 26년째 됐나요? 37년 정확히 하면. 네. 그때도 이미 뭐 이곳은 역시 선미촌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때였죠?
네, 그렇죠. 그때 선미촌 지금하고는 좀 양상이 다른 골목길을 중심으로 선미촌이 많이 있어서 낮에 왔을 때는 지금 현재 이 권삼등로 정비되기 전 그 도로였었는데 양쪽으로도 상점들도 있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점차 90년대에 유리왕 형태로 바뀌어 나갔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 이사 왔을 때는 낮에 오면은 선미촌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정도로 그때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게 점차 그 변화를 거쳤죠. 이게 지금 이곳이 행정구역상 저희가 이제 노송동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재 전체가 노송동인데 그전에는 법정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노송동, 또 남노송동, 중노송동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서노송동이죠. 행정구역상으로 해서. 주민분들은 몇 분 정도가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 저희들이 그 도시 재생 사업을 2011년도에 하면서 이 주거지구 이쪽에 선미촌에 인접해 있는 주거지구 인구를 그때 파악해 보니까 약 1,000명 조금 넘게 살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은 이제 성매매 업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주민으로서는 참 환영할 일이고 이렇게 또 페미니즘 예술제도 열리고 있고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상당히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일단 소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죠. 정말 엄청난 변화고 이걸 지금 예술촌으로 바꿔나가자 해서 그때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도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했었고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나? 그동안에 옛날에 시장님들 관선 시장님부터 해서 민선 시장님 몇 분 거치면서 전부 공약 사항이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걸 한번 해본다고 추진했을 때 정말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이제 점차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지금 1.0은 끝나고 이제 2.0으로 다시 지금 시작해보자 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며칠 전에 완전히 폐쇄가 됐다. 이제 영업하는 집 한 곳도 없다. 그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요. 네,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대표님 그 당시에 이제 이사 오셔서 아마 자녀들이 같이 이제 이곳 환경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부모로서 좀 어떤 불편하고 미안한 마음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엄청 미안했죠. 사실은 제가 이쪽으로 그 시골에 있다가 이쪽으로 나올 때 애들 잘 키워보려고 나왔거든요. 여기가 전고가 바로 옆에 있었고 학군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면은 그때 그 날리는 전고에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 공부도 좀 꽤 했거든요. 시골에서는 그도 1, 2등을 그 유지를 했고 해서 틀림없이 전 그때는 시험 보고 들어갈 때 했었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틀림없이 전고는 뭐 가는 데는 문제가 없고 여기서 애들을 제가 그 3남매를 뒀는데 애들 둘은 이쪽에서 공부를 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애들 키우면서 보니까 이게 바로 선미촌 인접 불과 30-40m 안쪽에 우리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애들한테 엄청 미안했죠. 나중에 미안했고 애들 친구들 안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애들이 정말 내성적이라고 그러나 애들 왜 친구들 못 사귀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놈들이 보니까 집이 애들 데리고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하면서 친구들 또 이렇게 같이 합성을 해서 왔을 때 내릴 때 자네 집이 어디서 내리가 하면 나 전구 쪽에서 내려서 나 이 근방이야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어쨌든 뭐 시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주민들께서 반신반의하고 회의적이었던 그 생각에서 이제 어쨌든 많은 논의를 하셨고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변화가 됐고 이제 정말 성매매 업소가 제로가 된 선포를 한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아마 새로운 목표가 더 생기실 것 같아요. 이제 주민으로서 어떤 자부심도 생기고 전주시에서 그 어떤 마을, 어떤 동보다도 이 선호성동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그 기회는 마련이 됐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시게 돼 있잖아요.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 지금 우리 그 아는 사람들 만나면 이제 우리 동네는 좀 변했다. 정말 많이 변했다. 와보면 이제 저녁에 불이 꺼지고 옛날에는 이 선미촌의 불빛으로 그 동네가 환해졌다면 지금은 그 동네가 불을 꺼도 그 가로등 아주 좀 환히 비쳐서 정말 밝은 그런 동네가 됐다. 우리 동네 지금 집값도 싸고 땅값도 싸다. 그러니까 정말 쉽게 적은 돈으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동네다. 전주시에서는. 근데 그런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애들 라떼하고 달라서 애들 교육시키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좀 들어와서 마음 놓고 내 집 가지고 텃밭 가꾸면서 살 수 있는 곳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좀 주장을 해봅니다. 변화는 시작됐습니다만 그리고 많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만 아직은 대표님 이 곳곳에 그 기억의 현장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하나 둘씩 들어서기 시작한 이곳 선미촌이 이제 그런 민관협의체와 또 문화예술인 또 주민들 꾸준히 이곳이 부동산 개발 논리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의 삶의 공간으로서 차근차근 하나씩 둘씩 마을로 만들어가는데 아마 주민으로서 그런 바람이 가장 크실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보니까 걸어보니까 이제 분식점도 들어와 있고 책방도 들어서 있고 슈퍼도 있고 서서히 이제 마을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많이 변해도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는 그 주민 또 관 또 우리 그 여성 단체 또 우리 주민의 그 모임을 통해서 꾸준히 이걸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나갈 때만 그게 유지가 되고 이보다 더 발전된 그런 마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37년째 이 마을에 살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더욱더 한번 실감할 수 있고요. 요송동 마을 대표이신 허정주 대표님이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이곳 선미촌 곳곳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책방이 눈에 들어와서 한번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곳 책방의 담당이신 것 같아요. 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그 수요일 담당하고 있는 소설 쓰는 방우리라고 합니다. 소설가시군요. 담당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날은 다른 분께서 또 담당을 하시겠네요? 네,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6일 동안 그 영업을 하고 있는데 6명이서 이렇게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건물이 보니까 옛 건물을 조금 손대서 책방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굳이 선미촌 안에 이 책방을 왜 여셨을까? 저는 벌써 이전부터가 좀 궁금해요. 이곳은 선미촌은 1960년대부터 성매매 집결지였던 동네인데요. 예전에 이 공간도 업소로 사용되던 공간이에요. 사용되다가 수년 동안 이렇게 창고로 방치되어 있던 곳인데 전주시가 선호송 예술촌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매매 업소 직결지를 한꺼번에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라 천천히 하나씩 건물을 사들이고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서 옆에 있는 성매매 업소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방식으로 좀 업소가 좀 자발적으로 퇴거하도록 만드는 그런 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물결서사도 좀 그 중에 하나로 시작을 한 거고 이곳은 좀 예술가들끼리 대안 공간으로 어떤 공간을 열까 고민을 하다가 좀 책방을 열고자 이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그러면 소설가님 손님들이 좀 오세요? 네네, 손님들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외부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전주 시민뿐 아니라 이 작은 책방 공간 안에 앉아 있으면 사실 과거에 이곳 성매매 업소였잖아요. 좀 다른 서점보다 좀 뭐라고 해야지, 공간이 주는, 아무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간이 주는 특수성이 좀 크기 때문에 딱 들어오시면 다른 서점과는 좀
차별화되는 어떤 좀 아우라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문학하는 사람이 저희 6명 중에서 3명인데 저희가 진짜 좀 고심해서 큐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별한 책을 만나보시는 그런 좀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네. 저희가 또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 문화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보셔서 같이 즐겁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방울이 소설가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이곳 노송동 선미초는 과거의 기억 속에 많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시민들의 공간으로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돌아보니까 분식집도 있고 슈퍼도 있고 카페도 있고 여러 어느 마을 못지않은 그런 시설들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미지의 인식의 개선, 그런 노력까지는 많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공간을 처음 바꿀 때 선미촌을 바꿔낼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사실 고민했었어요. 아시겠지만 거의 성매매 직결지 역사는 100년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고 전주 선미촌은 6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바꿔내는데 지난 20년간 많은 활동가들이, 인권 활동가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민간 협의회를 발족하고 이 활동을 할 때 한 10년쯤 일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도 10년보다 더 전에 이 공간이 바뀌게 됐고,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시면 선미촌 리빙랩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간들도 생기고 지금 이 공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거든요. 이제 시작인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변화가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는데 굉장히 일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와서 보시면 인식의 변화도 느끼실 수 있고요. 성착취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볼 수 있어서 저는 조만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함앵커 간다 현장 취재를 나왔습니다. 올해 2번째를 맞은 전주 페미니즘 예술제가 일주일 동안 전주 선미촌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전북 여성문화예술인 연대 송원 대표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이곳 발걸음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웃을 수 없는 여성의 성착취의 공간으로서 역사를 보니까 한 60년 가까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사실 뉴스로만 전해드렸던 이 선미촌의 변화가 실제 눈으로 보니까 물론 더 곳곳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선 이 페미니즘 예술제를 열게 된 어떤 그 취지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선미촌에서 페미니즘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건 저희에게 좀 색다른 의미였어요. 여성 착취의 공간에서 이제 여성 서사를 발굴하고 여성들이 이곳에서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을 지향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기획 의도였는데요. 페미니즘, 포워드, 그리고 피메일이라고 하는 3가지 키워드로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 이제 다양한 여성 서사를 발굴하는 예술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예술제의 취지입니다. 예. 선미촌이라는 이름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노송동 예술마을, 뭐 어떤 맞아요. 더 좋은 이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이 선미촌의 유래를 다들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저희가 유추해보는 건 선미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을 유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동의하고요. 예술촌 혹은 여기에 여성인권과 예술의 마을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 건물 또한 과거에 성매매 업소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이곳에 이제 우리 작가님들의 작품이 이제 전시가 돼 있는데, 글쎄요, 이 공간의 벽지는 예전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한 3평 정도나 될까요? 이곳에서 이제 그런 이제 착취와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그 공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들 한 분 한 분의 이제 작품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있는 그대로의 어떤 이곳의 현실을 좀 많이 드러내려고 했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스트 작업을 지향하시고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작품을 그리시는데,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거나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여성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이 오연주 작가님의 또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예술제가 한 일주일 동안 펼쳐지죠? 네, 저희가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7일간 예. 펼쳐집니다. 이제 이곳에 가족이 함께 오셔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공간이 되고요. 또 많은 작품들을 전시가 돼 있어서 작품 또 전시에 대한 어떤 참여의 어떤 기회도 되고요. 이 앞에는 이제 공원도 마련이 돼 있고요. 사실 이제 전주시에서 아마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만든 것 같아요. 차츰차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아직도 뭐 갈 길은 더 멀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많은 변화가 지금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선미촌이라고 하는 곳에 민간 협의체가 들어와서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들었어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 민간 협의회가 하나씩 협의해 가면서 토론해 가면서 이렇게 공원도 만들고 공간도 만드는 작업들을 좀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활동가 한 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저는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에서 활동 중이면서 지역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최미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배우로 활동하고 계시는군요. 예술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이번에 이 페미니즘 예술제 함께 하시잖아요. 예,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본인에게는? 예술인으로 살아가면서 되게 여성 예술인이라서 아쉬웠던 점이나 안타까운 지점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이번 페미니즘 예술제를 준비하면서 모두가 함께 연대하면서 그 연대의 가치를 더 담아서 다양한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 되게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다시 보니까 되게 뭉클한 느낌이 들고 앞으로 지역에서 이런 페미니즘 예술제가 더 많이 활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 미투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서지현 검사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성으로서 예술인으로서 그러한 어떤 피해 현장, 피해 뉴스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심정은 좀 더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예술인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이 행사를 같이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혐오와 차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이 예술제에서 여성이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 사회 안에서 페미니즘 예술제를 통해서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서 더 평등한 이 지역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송원 대표님, 이곳 공간에서의 페미니즘 예술제는 이 건물 안에서만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 건물은 3-4라는 지번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고요. 이 맞은편에 기업 공간이 있습니다. 허물어져 가는 성매매 업소였던 곳이었는데요. 그곳 안에는 설치 미술이 작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억의 공간으로 한번 다시 이동해 보실까요? 네. 네, 가시죠. 근데 여기는 너무 작은 방인데요? 이 공간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성들이 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한 뼘도 안 되는 이 공간 안에 한 삶을 녹아내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 작업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야, 사실 제가 한번 안에 들어가 볼 텐데 와, 참 너무나도 작은 방이고 허름하고요. 글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공간으로 또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기억의 공간에 이 공간은 지붕이 양철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적 건물일지 짐작해 보건대 한 40-50년 정도는 됐을 법한 아주 낡고 오래된 슬레이트도 아닌 양철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공간 하나마다 방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곳이고 그 앞에 아마 저희가 서 있는 이 공원도 아마 똑같은 건물이 있었을 텐데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제 그나마 좀 더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건물이 주는 가치도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이 공원이 하나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글쎄요, 이 선미촌 안에 공간이 확 달라져 버린 것 같아요.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시민들 누구나 함부로 걸어 다닐 수 없었던 공간이었던 이곳이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자는 게 이 공원의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곳 선미촌의 곳곳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과거의 그 장소가 아닙니다. 이제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또 평등의
의미를 담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지금 많이 탈바꿈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좀 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영상 기록방이라는 곳인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곳은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F에게 지금 여기 이렇게 타이포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나에게 F란,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오늘 전시에 대한 소감이나 세상의 모든 F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한 영상 기록방입니다. 여기서 F란 어떤 겁니까? 여성 피메일. 그렇죠. 네. 엄마가 이미 여성이고 엄마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그 F가 어떤 의미인지, 내가 또 F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는 그런 자기 반성, 자기 성찰, 자기 생각의 방,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미촌을 걷고 곳곳에 놓인 작품을 보며 여성으로 사는 우리의 일상과 생각이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은 F로 잘 지내고 계시나요? 아래 보이는 카메라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아주세요. 물론 카메라를 돌리거나 가려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목소리면 충분해요. 누구나 이제 본인의 이제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하고 녹화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어쨌든 이 건물들을 매입하는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시작이었다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제 여성 인권을 향해서도 가고 있고, 공동체의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곳은 성착취의 공간이었어요. 사실 성매매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성구매자나 알선업자, 업주들이 판을 치던 공간을 바꿔내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는 여성인권 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은 애를 썼고요. 두 번째로는 전주시가 이 공간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공간을 매입한 것. 저희가 이제 5번째 공간인데 매입한 것도 굉장히 주요한 정책으로서 이뤄낼 수 있는 일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전주시가 성착취를 성평등으로 바꿔내는데 정책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을 좀 더 좋게 만든 일에 일조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성평등 이뤄내는지,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공간이 어떻게 변화할 때 주민들한테, 시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